반갑습니다. 공매화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비도 공매에 오셔서 돈 되는 물건을 찾으려는 의욕이 앞서서 보통 저가 매물을 많이 검색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저가 매물이 잘만 찾으면 돈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 있는 매물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난해에 제가 본 기사가 생각이 나네요. 한 해에 경매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금액이 800억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자가 공매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공매까지 하면 한 해에 한 1000억 정도가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금쪽 같은 내 돈을 날리게 되는 상황들을 맞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는 안전투자를 위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유형 3가지를 골라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임대 매물입니다. 두 번째는 배분 단계에서 법정기일이 작용하는 매물입니다. 세 번째는 신탁사 매물 중에서 선순위 근저당을 인수하는 매물입니다. 자, 화면 보러 가시죠. 네, 임대 매물 물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매물 중에서는 아파트 임대 매물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이 물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영통빌리지 아파트입니다. 33평형 아파트인데 현재 입찰이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입찰 이력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입찰 이력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난 5월 7일 그 다음에 6월 11일 두 번에 걸쳐서 낙찰이 됐다가 잔금을 미납하는 관계로 다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물건이죠. 상세 이동을 들어가 보시면 33명이 입찰했었고요. 이 건도 32명이 입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낙찰자가 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물건이 최저 입찰가가 462만 원이에요. 1년치 사용료라고 보시면 이거를 12로 나누면 대략 43만 원 정도 나오죠. 네, 월세 43만 원인 물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같은 물건 영통빌리지에 33평형 아파트 월세 매물을 찾아보니까 보증금 5천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종도에 아파트 추천할 때도 반값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물건도 반값밖에 안 되죠. 시세가 80만 원인데 물건은 43만 원 수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의 2배 정도가 되면 시세와 같은 금액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900만 원 정도면 시세와 같은 금액인데 우리가 지금 입찰 이력에서 봤듯이 1500, 1600에 낙찰이 됐다는 얘기는 시세하고도 상관없이 동떨어지게 금액이 낙찰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금액을 높게 써서 낙찰을 받으셨을까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이게 임대 물건인데 매각 물건으로 착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금액이 너무 저렴하니까 갑자기 이게 매각인지 임대인지 구분이 안 되신 거죠. 그래서 1500, 1600에 낙찰 받으셨다가 이게 임대 매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거죠. 제가 이 물건 지금 다시 추천드리는데 좋은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제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무턱 빼고 이게 임대 매물인지 모르고 입찰하시면 이전에 두 분 같이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 유형 두 번째, 배분 단계에서 법정기일이 적용되는 매물 한번 보실게요. 이 물건은 송파구 가락 두산 위브 센티움 아파트 물건인데요. 감정평가액이 1억 4,100만 원인데 최저 입찰가가 4,935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가 매물을 찾는 분들이 실수하기 딱 좋은 가격대에 와 있죠.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건들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함정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압류자산 정보를 클릭하시면 임차인의 정보가 나오죠. 임차인은 전입일이 2015년 5월 4일입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주요 정보에 보시면 설정 일자들이 쭉 나오죠. 가장 빠른 기준 권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가장 빠른 기준 권리를 찾아보니까 2015년으로 보이죠? 2015년 8월 21일 가압류, 이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년 8월 21일이 기준 권리인데 임차인은 15년 5월 4일 날 전입을 했으니까 인수 대상인 거죠. 자, 그러면 1억 1,500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물건은 최저 입찰가가
아무리 저렴하게 나와 있어도 낙찰자가 1억 1,500 이하로는 살 수 없는 물건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데 이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공매재산 명세서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을 볼 수가 있죠. 네, 배분 요구를 했습니다. 19년 8월 1일 날 했네요. 배분 요구 종기랑 비교했더니 10월 7일 이전에 배분 요구를 했습니다. 유효하게 배분 요구가 됐죠. 그러면 15년 5월 4일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빠른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벌써 2014년 1월 10일자 법정기일이 있죠.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15년 5월 10일보다 빠른 게 있나 찾아볼게요. 근데 맨 마지막에 17번째 2000세무서 4억 8,100만 원이 확정일자보다 더 빠른 조세채권이 존재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했지만 배분 순위에서 조세채권 법정기일에 밀려서 한 푼도 배분받을 수가 없어요. 1억 1,500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했지만 배분 순위에서 밀려서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뭐 5천만 원을 가지고 입찰했다고 쳐요. 낙찰 받았다고 치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분을 하나도 못 받아가니까 1억 1,500을 그대로 또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죠. 그러면 내가 입찰한 5천만 원과 1억 1,500을 합쳐서 1억 6,500에 낙찰받는 셈이죠. 감정가보다도 높은 금액에 낙찰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감정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1억 6,500만 원의 이 물건을 매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00만 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500만 원을 포기하는 게 더 쉽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수를 한번 하면 피 같은 내 돈 500만 원이 그냥 날아가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물건을 감정가보다 2천 이상 더 비싸게 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냥 500만 원 포기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찰 보증을 포기하는 금액이 자꾸 늘어납니다. 실수를 할수록. 배분 단계에서 법정기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적용되는 이런 매물들 아주 많습니다. 공매물건에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제가 자세히 보는 방법들까지 보여드렸어요. 다른 물건들을 접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셔서 법정기일이 확정일보다 빠르구나. 그런데 그 금액이 꽤 크네? 이렇게 되면 그 물건은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실수가 많은 유형 세 번째 물건, 신탁 물건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화이트하우스라는 다세대 주택 물건입니다. 수의계약 물건이죠. 처음에 감정이 2억 1천이 됐는데 6,700만 원에 지금 수의계약 중이죠. 이 물건도 그냥 가격만 보면 마음이 좀 혹하죠. 근데 이 물건도 조심하셔야 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을 인수하는 조건의 신탁사 매물들이 많아요. 여기 기타 사항을 항상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매수인 꼭 확인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별표가 되어 있죠. 근저당 등은 매수인이 입찰 가격 외에 별도의 금액으로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선순위 근저당을 갚던지 인수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찰가 외에 선순위 근저당을 인수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공고문을 읽어봐야 합니다. 해당 공고 보기를 클릭하시면 공고문 전문이 뜨죠. 쭉 내려가서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채권 최고액 1억 7,29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1억 7,290만 원을 인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700만 원. 그러니까 1억 7,200 더하기 6,700 하면 2억 4천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감정가를 넘어서죠. 이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6,700만 원 너무 싸게 나왔네 하고서 입찰하시면 결과적으로는 또
입찰보증금을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세 가지 유형 모두가 이게 아주 간단한 물건인 것 같지만 그런데 이런 곳에서 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초보자만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급하고 돈 벌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저가 매물에 마음이 동하고 혹해서 급한 마음에 입찰하다 보면 주의사항 분명히 적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할 때 뭐가 씌인다 그러죠. 정말 뭐가 씌였는지 이런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그냥 입찰보증금 500~600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이 유형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실수들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절대로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는 이런 실수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